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 산업안전공학과 이수영 교수입니다. 라이브 강의 넘버 A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발표된 2023년 새로운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위험성 평가는 모두 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우리가 보통 안전보건 규칙이라는 데서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새로이 2023년 5월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5월 22일 날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현장의 위험성 평가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얘기로서 위험을 알아야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이 확보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 현장의 위험성 평가는 누가 하나요? 잘 아시겠지만 사업주가 주도를 하게 되겠죠. 위험성 평가 실시되도록 사업주가 주도하여 총괄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는 안전보건 관계자, 관리감독자, 일반 근로자, 협력업체 관계자가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죠.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기본적인 위험성 평가입니다. 이것은 2023년 5월에 발표된 새로운 위험성 평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월 22일 날 발표했죠. 위험성 평가는 언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업장 성립 후 사업장 가동, 공사의 진행 등 1개월 내 착수함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1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라고 하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매년 위험성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 정기평가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년 정기평가는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시평가는 설비 물질의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수시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평가 방식으로 상시평가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도입이 됐어요. 상시평가는 뭐를 의미하느냐? 금방 얘기한 정기평가, 수시평가를 합쳐서 상시평가라고 하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월, 주, 일 단위로 한다는 거예요. 상시평가는 월, 주, 일 단위로 일상적인 안전활동을 하는 것을 월은 뭐냐? 노사 협동 순회 점검, 아차사고 분석, 제한제도 실시, 평가 이것까지가 월 단위로 할 수 있는 상시평가고 주 단위는 뭐냐? 원하청 합동안전점검회의 이행 확인 및 점검이에요. 1단위는 작업적 안전점검회의 보통 우리가 툴박스 미팅이라고 하는 작업적 안전점검회의를 공유하는 것 이것을 새로운 평가 방식으로 상시평가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가름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좀 달라졌죠. 사전 준비하고 유해 위험 요인 파악하고 위험성 결정하는 거야. 위험성 수준의 판단 및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시야. 공유 및 기록. 이렇게 5단계. 옛날에도 클래스에서도 5단계였죠. 그런데 그거에 여기서 보면 위험성 결정 말고 위험성 추산 또는 위험도 계산 이렇게 해갖고 포함해서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바로 이 빈도와 강도를 구하는 것을 했는데 빈도와 강도 구하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의미가 있는 거죠. 위험도만 보는 거예요. 위험성만 보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위험성 이렇게 쭉 사전 준비 여기 쭉 나오죠. 위험성 결정하죠. 그러니까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판단은 상중하로 하는 거예요. 상중하. 그 다음에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면 허용 가능하면 위험성을 공유하고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위험성 감소 대책을 세워서 다시 피드백되는 그런 형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죠? 그래서 이 위험성 평가 CC 규정을 예시를 하면은 목적이 있겠고 조직과 역할이 있겠고 방법이 있겠고 쭉 나오겠죠. 목적은 뭐예요? 근로자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로 사망사고 제로를 실현하는 게 목적이고 방법은 위험성 수준을 세 단계로 판단하는 게 상중하로 판단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해서 위험성을 결정을 했죠. 근데 그런 가능성, 빈도와 강도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로 뭉뚱려 해갖고 위험성으로 해갖고 판단을 한다는 거야. 상중하로. 그 다음에 조직과 역할은 이게 쭉 나와 있어요. 역할에 배워서 보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위험성 평가를 총괄하고 위험성 감소 대책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 및 이행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일반 근로자는 뭘 하는 거예요? 작업 관련 위험성 평가 툴박스 미팅에 참여하고 형시 위험 제한 아차사고 제보를 참여하고 안전수칙 및 개선 대책을 이행하는 거. 이게 일반 근로자가 할 일. 뭐 여러 가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거는 다 뭐 인정해야 상시평가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했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상시평가로서 도입을 했다는 거죠. 노사합동사무장 순회 점검 근로자 제한제도 이런 거 다 툴박스 미팅 핵심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위험성 결정은 뭘로 했어요? 상중하로 한다는 거야. 가능성과 중대성으로 하는 게 있어 상중하로 한다는 거야. 상중하는 뭐야?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상해가 남을 수 있는 위험 이건 상이야. 중은 사고 발생 시 요양이 필요로 한 위험이 생기는 거. 아차 사고도 포함해. 이런 것은 허용 불가능 상중. 하는 뭐예요?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을 허용 가능하로 해서 상중하로 하고 이 위험 감소 대책 수립은 상인 경우는 어떻게 공법을 변경한다든가 작업 변경한다든가 안전시설물 개은 보호로 하고 중인 경우는 관리자 배치 신호수 그 다음에 위험 저감 교육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상시평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상시평가 시기별 활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상시평가는 시기별로 어떻게 되느냐? 월 2회야. 월 2회를 이제 참여자는 현장 소장 쭉 나와 있죠. 현장 근로자까지. 위험 파악 및 대책 마련의 절차를 보면은 노사 합동 순회 점검이 들어가죠. 알짜 사고 검토, 근로자 제한, 예정 공조표 활용,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월 단위는 2회, 주 단위는 매주 하도록 써요. 매주는 참석자는 여기 나와 있죠. 현장 소장, 평가 담당자, 공사 담당자, 협력업체 소장, 원화청 합동 안전점검회의라고 해서 주 단위 공정회의가 병행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일 단위는 매일 작업 전에 하는 거야. 작업 전에 보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툴박스 미팅을 활용해서 위험성 평가를 공유하는 것도 위험성 평가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보존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현행법과 개정된 것을 보면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평가 방법을 다양화했다는 거. 체크리스트, 원포인트 시트도 인정해주고, 뭐 이렇게 기존의 활동, 안전 활동도 전부 인정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평가 시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의했던 것 중에서 보면 PSM에 대한 공정안전관리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했는데, 이 PSM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PSM의 목적은 뭡니까?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해서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바로 PSM의 중요 목적은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한다는 거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 중대 산업사고다. 중대 산업사고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및 폭발, 뭐 이런 것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PSM의 12대 요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운전 계획인데, 이렇게 상당히 여러 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9개를 포함하고 있네요. 9개. 이 9개 내용이 안전관리의 키포인트다. 그러면 PSM의 대상은 어디냐? 주로 화학공장이죠. 그 다음에 규정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그런 것을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험성 평가 기법 중에서 그러나 위험성 평가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공정위험성 평가 기법 중에서 예측 위험성 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DMI, 상대 위험 순위 결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는 다 예측 위험성 평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화학설비의 신규 설치 또는 이전 시 수행하는 공정위험성의 기법이 아닌 것은 뭐냐? Process Hazard Review다. 다른 것들은 다 신규 설치라든가 이전 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우의 그 Fire and Explosion Index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에 있어서의
그 Fire and Explosion Index, 그러니까 화재 폭발 지수라고 하는 것은 단위 공정 위험 계수에다가 물질 계수, Material Factor를 곱한 것이다. 손실방지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에서 분류할 수 있다. 공정제어, 물질 차단, 방화 설비. 총괄 손실방지 실내 계수는 C1, C2, C3를 곱한 것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학습 평가에 관한 내용들을 언급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보아주십사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샤 PSR과 그 다음에 해잡의 주요한 비교도 반드시 알아줘야 되겠죠. 우리가 코샤 PSR이라고 하는 거는 공정 안전 리뷰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이런 것은 조업 단계에 하는 거고, 검토 범위가 화재, 폭발, 누출, 공정 트러블, 상해까지 포함된다. 해잡은 화재, 폭발, 누출에 대한 중대 산업 발생의 중점이 되는 거고, 가이드 원어는 위험 형태 플러스 원인인데, 해잡은 no more less 뭐 이런 것으로 as well as part of로 가이드 원어를 하죠. 개선 사항의 적합성은 현실적인 개선 계획을 도출하는 건데, 여기서는 설계적인 측면의 개선 도출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벤트 트리라고 하는 수행 흐름들을 봤을 때, 이벤트 트리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귀납법이죠. 마지막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게 귀납법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거는 성공이건 실패니까 성공과 실패가 1이 되죠. 0.8, 0.2, 1이 됐죠. 0. 그렇게 해서 그 사망이 발생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은 얼마냐 하면은 이 각각을 곱하면 되는 거죠. 0.1 곱하기 0.2 곱하기 0.3에서 0.006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의 가능성이다. 발생 확률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부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상은 여기 있는 것처럼 곱하면 되고, 정상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정상은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는 정상이 하나 있겠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정상이 있으니까 두 가지를 0.9, 여기는 0.9죠. 0.9의 가능성은 플러스 0.1, 0.1에서 0.98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FTA라고 하는 것이 연역법 아니에요? 연역법. 그래서 FTA 수행 절차에서 봤을 때 사상 이벤트 심볼이라는 것이 쭉 나오는데, 인버드 심볼을 어떻게 표시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기본 사상으로부터 그 다음에 게이트가 오화 게이트, 엔드 게이트 이렇게 좀 다르죠. 오화 게이트, 엔드 게이트, 억제 게이트, 백태자 OR 게이트, 그 다음에 우선적 엔드 게이트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니멀 그 FTA에서 미니멈 캐스과 미니멀 패스 세트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설명을 했으니까 그 개념을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FTA에서 발생 확률을 구하는 방법도 꼭 다시 한번 리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신뢰도 블랙 다이어그램의 신뢰도를 얼마가 될 것인가를 계산하는 계산 방법도 여러분들이 꼭 리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굉장히 그 위험성 평가의 나의 강의 내용이 나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과목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병설 학우님 어떻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언제 기회 있으시면 요번에 우리 종강 모임 때 토론회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토론회는 세종대 AI 센터에서 6월 17일 날 토론회하고 그 다음에 종강 파티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회 되시면 한번 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게 중간고사 끝나고 바로 출장이 있어가지고 그러세요? 네. 들으려고 노력을 하겠는데 어떻게 예.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세요. 혹시 네네. 우리 신입생들을